매주 월요일 4부 국제 뉴스들을 짚어보는 하이킥 정상회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러시아 출신 일리아 수원대 교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에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가장 최대의 뉴스는 북러 어떤 밀접한 접근입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끼리끼리 예. 놀고 있다 그런 표현을 많이 끼리끼리 쓰고 놀고 있다요. 예.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국내 그러니까 대중에게 보여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또 국내에 보여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겹친 것 같아요. 예. 실질적인 어떤 서로의 도움도 요구되고 있는 건가요? 그 작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 네. 뭐 이런 어떤 공급. 예. 그러니까 이런 공급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예. 있고 이런 협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무기 지원을 정당화됐다고 예.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러시아에서도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일 바라는 게 러시아의 기술일 거예요. 예, 그렇겠죠. 예, 뭐 우주로 보내는 뭐 우주선을 보내는 예. 기술이라든가 뭐 미사일 관련된 첨단 기술이라든가 무기 기술이요. 예. 그렇죠. 이런 기술이 아무래도 제일 탐날 거고 또 북한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북한 인력을 노동자를 쓸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서 예. 그런 얘기가 오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러시아와 북한의 그 급속한 접근이 우리의 외교 정책, 한국의 외교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예. 예, 어떤 당연히.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북한과 관련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서 봤을 때 예. 당연히 지금은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와 가까워진 것도 그리고 뭐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예. 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중하게 그래야겠죠. 예. 고려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일단 중국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면요. 러시아와 북한의 접근은 달갑지 않겠죠? 그렇죠. 예.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예. 생각이지만 이번에도 푸틴이 북한으로 간 건 어느 정도의 중국이 승인한 틀 안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항상 북한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하면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러시아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다른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중국의 양해 범위 내에서의 접근일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물론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푸틴이 북한에 갔다가 베트남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간 것도 어느 정도의 중국에 보내는 신호라고 지금 러시아에서 엄청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왜냐하면 의미인가요? 예. 푸틴이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예. 근데 그 방문을 통해서 사실상 푸틴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아요. 원했던 게 가장 뭔가요? 가장 무기였을 무기요. 거예요. 무기와 기술이었을 텐데 예. 중국이 아마 높은 확률로 거절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도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중국이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북한과 베트남을 예. 방문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뭐 선택 여지가 있다. 충분히 다른 나라와도 이제 외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중국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을 넘기기는 절대 바라지 않을 것이고요. 당연하죠. 예, 그거를 그 선은 아직까지 안 넘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안 넘었다고 보고 안 넘을 거라고. 앞으로도 안 넘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최첨단 기술을 넘기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이 동네에 동북아에서 미국의 그런 프레선스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예.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그게. 동북아 긴장을 높임으로써 미국의 어떤 압박이 커지는 걸 중국으로서는 절대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한미일 동맹이 굉장히 강화하는 확고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예. 만약에 북한이 또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강해지고 이 대립 관계가 훨씬 더 강해지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중국의 마음일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는 절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미국의 어떤 비중이 커지는 것이 동북아에. 그렇죠. 대만 문제도 있고요. 중국은 지금 이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 최대치예요. 예. 최고치고.
여기서 어떤 긴장이 더 악화되거나 미국의 어떤 군사 비중이 이쪽에 더 강해지는 상태는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않을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어느 정도 중국은 억제하려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입장은 또 다를 거예요. 예. 조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90% 이상의 경제 교류는 다 중국이랑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중국으로 바칠 수도 없고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대중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놀러 오는 손님을 환영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예. 북한은 예. 누가 와도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 방문하는 정상이 아예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러시아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잔치죠. 예. 북한으로서는 그 고립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죠. 예. 또 중국에 대해서 약간 견제 수단으로서도 견제 수단에서도 쓸 수도 있고. 예, 북한으로서는 전혀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네요. 북한이 제일 승리를 많이 거둔 편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 정책은 지금 북한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한국은 또 다르게 이제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정권의 외교의 노선은 저는 그렇게 많이 효율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한국 이익으로 따지면 충분히 그 갈등으로 기입 안 했으면 하는 예. 그런 평가가 훨씬 더 우월한데, 근데 지금은 뭐 푸틴이 방북을 했다고 뭐 우크라이나에 사살 무기를 예, 지원하겠다. 살상 무기를 지원해서 우리가 한국이 실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죠. 예. 그리고 예. 대단히 위험한 어떤 외교적 수순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지금도 미국으로부터나 뭐 일본으로부터나 많은 외교 압력을 받고 있을 거예요.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예, 어떤 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있다고요? 살살 무기를 지원하라고.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미국 입장 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서는 당연히 지원해서 그렇죠. 긴장감이 예. 높아지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여태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지금은 이런 푸틴의 행보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다 깨질 수 이런 어느 정도의 아주 그런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황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높아지긴 하죠. 그러니까 살상무기 제공이나 이런 얘기들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예. 네. 러시아로서는 한국이 만약에 살상무기 제공을 자꾸 꺼내고 압박을 한다면 대단히 레드라인에 접근하는 걸로 보겠죠?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습니까? 봤을 예.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하는 부분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시작했을 때부터 서방에게 제시된 그런 레드라인, 마지노선을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 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겠다. 뭐 핵 네. 얘기까지 하고요. 예. 근데 뭐 서방이 계속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러시아가 옛날에 그려준 선을 넘고 있어요. 네. 근데 러시아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별로 없다. 많지가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러시아는 약간 지쳐 있는 강대국입니까? 그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지치기 시점에. 시작했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내부적인 정말 막 정부나 뭐 엘리트 중에 상류층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신호를 감시해 보면 어느 정도의 약간 이 모든 시스템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건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런데 그래서 이런 그 기류가,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정도까지 약간 진전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시스템 자체가 좀 안 돌아가는 기미 같은 게 좀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푸틴을 정말 강제 형식으로 국방부를 모든 거 다 몰아가쳤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교체시키고 또 밑에 있는 예전에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의 모든 참모들과 교체를 시키고 감옥으로 보냈어. 뭐 무슨 뇌물했다고. 근데 지금은 새로운 온 사람과 그 새로운 사람 밑에 있는 참모들 측근들이 다 확 바뀌고 더 중요한 게 차관으로 자기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친인척? 그 친척, 친척을 앉힌 거죠. 그럼 불안하군요.
불안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예전에 쇼이구 밑에 있는 혹은 쇼이구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불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굉장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믿는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교체시켜야 예. 뭔가가 충성이 많이 사람들이 와야 예. 이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굳건히 설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흔들리기 흔들린다는 시작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말.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독재를 장기간 하고요. 지금 20몇 년째죠? 24년째죠. 예. 이 장기간 독재를 하고 언론 통제 다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균열의 조짐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예.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독재 때문이 아니라 예. 이거 원래 전쟁을 시작했을 때 푸틴의 전략이 너무나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실패의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많은 걸 달려 있는데 예. 뭐 아직까지는 지금 3년 차잖아요. 예. 전쟁이. 그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수습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예. 뭐 경제가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어느 예. 정도의 상류층에서는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 물론 작년 프리고진 반란과 같은 예. 아주 좀 이렇게 블랙스완 같은 예. 그런 행사가 있었으나 예.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습을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망가지진 않았는데 예. 원래 그 첫 번째 그 2020년 2월에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때 그 당시에 선언했던 그런 목적들 예. 다 실패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예. 해야 하고 막 예. 이런 약간 눈산더미처럼 이렇게 예. 쌓이는 그런 게 러시아에서도 지금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일리아 씨 보시기에는 이 전쟁은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듯 서방은 지금 러시아를 지치게 하려는 전략이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볼 수는 있는데 뭐 블랙스완이라든가 뭐 갑작스럽게 돌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거는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근데 만약에 똑같은 식으로 계속 푸틴이 집권을 하고 있고 예. 뭐 서방에서 똑같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건 정말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 장기전으로 밖에 가서. 없어요. 그다음에 푸틴을 지치게 한다는 게 서방 전략이라 이 말씀이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서방의 어떤 연대, 단결 이것도 굉장히 어떤 풀어헤쳐질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닌가요? 이쪽 민주주의 국가들이니까 국민들의 눈치 뭐 이런 거? 그렇긴 한데, 예. 내 서방은 조금 또 이제 또 큰 맥락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하나의 뭐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예. 했나?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채택하면 포기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 어느 나라에서는 선거에 갈기 없이 포기하진 않는다. 네, 그렇게 예.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일관성은 유지한다. 선거에 상관없이. 그렇죠. 전략적 일관성은 유지한다 이 말씀이시죠? 미국에서도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제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이 지원하는 부분도 예. 있지만 이미 법안이 많이 통과되고 뭐 국회를 통과된 그런 법안들이 많이 예.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만약에 정권을 다시 예. 잡는다고 해도 그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전략적 때문에 일관성은 유지될 것이다. 예. 예. 자, 러시아는 그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랑 관계를 저번에도 여쭤봤지만요. 어떤 우크라이나를 뭐 마음의 고향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윗세대들은 네. 그런데 전쟁을 벌였단 말입니다. 가서 온갖 어떤 살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러시아 국민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거기 친척들도 많이 서로 있죠, 서로. 그렇죠. 예. 근데 친척을 막 가서 죽이게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절대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일단 첫 번째로 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국민의 여론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예. 러시아가 민주주의 아니기 예. 때문에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계속 아주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TV 방송에서 나오는 거에 아주 쉽게 믿고 있어요. 예. 근데- 통제된 왜곡된 방송을. 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일들이 정말 많이 들어본 이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진척이 있고 예. 러시아 진척이 예. 있다면 실제로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근데 예. 얘기를 하잖아요. 뭐 통화를 해서 예.
안 믿어요. 아, 그 정도입니까? 예. 그냥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가 지금 뭐 미사일을 막 그렇게 뭐 폭탄이 났고 뭐 지금 전력이 안 나오고 예. 있고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그 정도군요. 왜냐하면 예. 우리 방송에서 러시아 방송에서 그게 아니라고 나오는데 24시간 7일 동안 계속 아니라고 나오는데 사상자가 한 명도 없고 러시아 군대가 계속 이기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환영하는 방송만 하고 있는데 니들이 지금 왜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방화벽이나 인터넷 통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인터넷 물론 통제도 합니까? 중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예. 많이 하고 아, 있습니다. 인터넷 통제도 많이 하는군요. 웬만한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SNS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뭐 유튜브는 허락되어 있긴 예. 한데, 근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죠. 근데 예. 그거는 기성세대로서는 뭔가에 뭐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결제하고 뭐 어떻게 어렵게 막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냥 TV만 봐요. 아, TV를 많이 보는군요, 아직도. TV 많이 봐요. 그리고 그걸 믿고요, 상당 네, 부분. 믿고. 그 정보, 왜곡된 정보를 믿고. 믿고. 그렇다면 국민 스스로 어떤 저항에 나서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다른 맥락에서 봐야 예. 하는 문제지만 저는 적다고 봅니다. 예. 러시아에서 여태까지 모든 역사를 보면 항상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국민 때문이가 아니라 상류층 때문이에요. 위에서 무너져 내렸군요, 항상. 네, 항상 그랬어요. 밑에서의 어떤 저항으로 체제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 러시아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걸 예. 어느 정도의 일반사 뭐 노동자든 누구든 이제 반란해서 그걸 사용하는 예. 상류층 그런 세력들이 있었지만 크게 사실은 그 상류층의 세력들의 갈등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권력의 내부에서 무너져 내리는 게 항상 러시아의 항상 역사였군요. 그거의 시작이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없겠군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일단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국민적인 의식이라고 얘기를 했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실은 소련이 붕괴된 지 30년이 안 지났잖아요. 아직은 소련을 기억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있기 때문에 아픈 추억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리아 수원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시겠습니다. 네.